문건은 완전히 찌라시 수준이라는 것이죠. 예. 그 정윤회 씨의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해도 이것은 100% 찌라시 수준입니다. 100% 허위. 어떻게 저런 문건이 청와대 공식 문서화될 수 있느냐? 왜 100% 허위냐면 예. 우선 첫째는 지금 청와대 비서관 3인을 포함해서 8명이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문건에 나온 대로 그렇게 10명이 정기적으로 회동을 해서 국정을 논의하고 그랬던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고소를 했다가 검찰이 수사를 하면 쉽게 밝혀질 일인데 예. 검찰 수사 결과 그게 사실이었다고 나타난다면 반대 세력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예. 이 정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로운 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8명의 비서관이 정식으로 전면에 나서서 고소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세상에 휴대전화 통화 기록, 그 휴대전화 위치 추적, CCTV, 그 식당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식당 종업원들의 증언, 예. 그리고 여러 관련자들의 목격담, 이 5가지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철저하게 5개의 그물을 빠져나가면서 투명인간처럼 어떤 모임을 갖거나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검찰이 이 5가지만 조사를 하면 어떤 사안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7월 달에 첫 인터뷰 때도 정윤회 씨가 그런 주장을 했고 3인 측근들도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지 않습니까? 예. 자, 정윤회 씨 주장은 뭐냐? 모든 거 다 조사해라. 조금이라도 그 문건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이거나 내가 그동안 인사나 이권에 개입한 국정에 개입한 증거가 무슨 사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내가 깜빵 가겠다. 하지만 그게 허위 사실로 드러나면 공격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정윤회 씨의 논리거든요. 예. 자, 정윤회 씨의 논리가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자신이 사람을 시켜서 박지만 회장, 박근혜 대통령 동생을 미행했다라고 보도한 시사 저널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본인이 고소를 해놓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박지만 측에서 그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답니다. 벌써 진실 게임은 끝난 거예요. 벌써 미행 사건에 관한 진실 게임은 벌써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박지만 측에서 고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문건에 관한 진실 게임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저건 100% 허위고 저건 찌라시 수준이고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보에 관련하고 있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저 쉽게 건네받은 증권과 찌라시 수준, 그 수준을 취합해서 문건을 만들었고 본인이 그걸 확인하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조응천 비서관이 10명 참석자 중에서 한 사람에서 들은 자세한 내용이라는데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확인도 하지 않은 말입니다. 조응천 비서관이 박관천 경찰관이 작성한 그런 찌라시 수준의 보고서를 아무런 확인도 않고 그 윗선인 홍경식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냈다는 것은 모르고 박관천 경정이 한 것을 제대로 모르고 그랬다고 하면 무능한 비서관이고 이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는 걸 알면서 했다면 대단히 불순한 비서관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이번에 검찰 수사의 핵심은 이건 아주 쉽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저 찌라시 문건이라는 것을 쉽게 증명해내고 그리고 저런 문건을 어떻게 박관천 경정이 만들고 청와대에서 유통이 됐는가를 파헤치는 것이 이 사건의 배후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 일단 저희가 만든 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토론에 앞서서 좀 잠시 보면요. 우리 김 의원께서는 이 정윤회 씨가 이 3명의 청와대 이른바 이제 세간에서는 문고리 권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 3명을 앞세워서 이제 국정에 깊숙이 관여를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은 또 그 문건에 대해서 자기가 봤을 때는 60% 정도는 사실인 것 같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의원의 이제 주장이 있으셨는데 우리 박범계 단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진 의원님이 이 문건이 100% 찌라시라는 근거로 설명하시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복잡하고 어렵고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김진 의원님의 논거는 매우 희박하다. 저는 오히려 점점 이 문건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우리 김진희 의원님의 논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 뭐 나와 있듯이요. 예. 위에 분들 아닌 홍경식, 김기춘, 또 이쪽에 조홍천 이분들이 아닌 3인방으로 지칭되는 예.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소위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이 3인의 실세비서관들과 장외 바깥에 있는 정윤회 씨의 말들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분들의 말을 믿기보다는 이 문건은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휘를 하고 있는 경찰 출신 베테랑 수사관 출신의 박관천 행정관이 조사해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누구의 지휘를 봐서 조홍천 비서관의 말에 의하면은 김기춘 비서실장 혹은 홍경식 민정수석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서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따라서 이 박관천이 평생 경찰에서 봉직한 박관천, 그리고 평생 검사로서 봉직한 조홍천, 그리고 고검장까지 했던 평생 역시 검사로서 봉직한 홍경식 민정수석 비서관,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 검찰에서 봉직했고 검찰총장을 했으며 법무부 장관을 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에까지 이 문건이 만들어져서 보고되고 생산된 이 공식 라인의 말을 더 믿습니다. 예. 따라서 이 문건은 매우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요.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은 결국 정윤회 씨를 탑으로 하는 비선 권력이 대통령을 둘러싼 문고리 권력과 일종의 야합을 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체크하고 또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런데 정윤회 씨의 말이 여러 군데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 말이 다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재만 씨 보고 정윤회 씨 언제 만났냐? 만난 적 없다고 그랬습니다. 15년 전에 만난 게 전부라고 하다가 말을 바꿔서 2003년 사전에 만난 게 전부라고 그러겠습니다. 그 취지는 만난 것뿐만 아니라 정윤회 씨하고는 접촉이 없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렸습니다. 정윤회 씨도 그동안 여러 2007년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윤회 씨도 그동안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자기는 은거 생활 하다시피 칩거 생활 하다시피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 사람들과 접촉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밝혀졌듯이 금년 4월에 이재만 씨와 소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 말에 거짓말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의 핵심은 2013년 작년 말에 송년회에 이 십상시 모임이 있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조홍천 씨의 말에 의하면 조홍천 비서관은 자기의 지시에 의해서 박관천 행정관이 이 모임에 참석한 인사를 만나서 들은 얘기를 적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정윤회 씨는 박관천 경정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박관천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모 방송 인터뷰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의 출처가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라 매우 근거가 있다.